오늘 라이브에서는 이제 26학년도 정시 경쟁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 총평에 대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일단은 올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원서 결과를 까고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부터 인서울에 있는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작년에도 한 5.91대 1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5.91대 1 정도고 학교별로도 뭐 일부 군이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작년하고 올해 경쟁률이나 지원자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다군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원래는 사실 다군이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 이게 결국에 이제 저희가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동국대 다군으로 지금 신설된 학과들이라든지 그게 결국 또 홍대로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가 이렇게 또 뭐 신설이 되고 뭐가 생기면 또 영향이 가고 도미노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아마 학교의 최종적인 입결은 제일 좋은 학과를 다군에 배치해서 점수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학한 친구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동국대도 건국대도 대부분 다 좋은 학과를 다 다군에 배치시킨 이제 그런 이슈들은 좀 있습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그런 거죠.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좀 하고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원서가 흘러갈지를 읽어보시는 게 이 정시 원서 지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시 원서는 결국에 심리전이다. 저는 이걸로 기획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지신 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영어가 이 정도로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작용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대 정도?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1, 2등급 차이가 한 마이너스 5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큰 편이고 그 이외에 뭐 사실 이제 경희대라든 이런 학교들 특히 또 서강대도 그렇고 이번에 영어가 많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영어 영향력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뭐 이건 내년에 이제 시험을 혹시나 되게 시작하자마자 벌써 불안한 얘기를 하지만 혹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올해죠. 올해 수능을 혹시 보실 분들 그리고 또 정시를 써야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고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 등급이 이제 쉽고 어렵고는 사실상 수시 쪽에는 영향력이 좀 많이 크다라고 느껴지긴 하고 정시는 사실상 이게 영어가 어렵다 쉽다 때문에 그냥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좀 더 원서를 쓰느냐 혹은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 쪽에 원서가 좀 더 많이 쓰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상 인서울의 뭐 성대 정도부터 인서울 끝까지는 대부분 영어 2등급이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1등급이냐 2등급 여부가 조금 갈려지는 구간은 사실상 이제 메디컬 쪽 혹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 이 정도가 항상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하고요. 그 이하는 뭐 그냥 적당히 영향을 좀 받는 거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세미론님께서 이번 정시는 이과 지원 시 사탐 선택자가 유리했을까요? 과탐 선택자로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유불리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디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과탐이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슈가 있었다. 사실상 이제 저건 개인에 좀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과탐 선택자들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기 위한 서성 간의 발버둥이었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긴 해요. 네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좀 경쟁률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서 저는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과탐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탐론이 이제 가져온 현상을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그래도 서영고, 서성한 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문과로도 조금 지원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굳이 학교들은 자연계 친구들, 특히 공학 계열을 지원했던 친구들은 문과를 안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대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대 그 밑에 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탐 이제 선택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 직업국을 쓰거나, 이제 요렇게 양상이 조금 펼쳐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직업국의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사실상
과탐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고 네. 그게 올해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아마 한국외대는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하게 됐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메로니님이 카페에서 펑크 났다는 얘기가 정말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뭐 사실상 지금은 다 추정이긴 합니다. 그쵸.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추압이 이제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저 펑크와 폭발 얘기는 그 다음부터 나오긴 해요. 이제 지금은 사실상 추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전 같은 경우가 좀 그랬는데 생각보다 추압이 안 돌아서 입시가 꽉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4학년도의 입시가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전체적인 폭발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서강대 폭발로 같이 이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서강대학교 인문대학이 특히 그때 예비 번호가 10번 정도까지밖에 안 돌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맞아요. 좀 안 좋았던 입시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이 정도 등수인데 추압이 이 정도 돌 거야 라고 예상되는 이제 경우의 수를 보시고 펑크라고 예상되지만 그 앞에 쓴 친구들이 원서를 다 실패하는 경우 뭐 이런 좀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세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쵸. 경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제 펑크가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완전히 예상치도 그쵸. 많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는 실제로 지금 이제 펑크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펑크도 2월, 3월에 엄청 나왔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좀 추정이고 사실상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건 실제로 이제 대학교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좀 정확해진다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점수 공개 정도에 입력을 해두시고 이 정도 등수 정도겠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 맞아요. 전화가 입학식 날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정시 경쟁률 분석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대학이죠. 네. 서울대학교. 자, 서울대 보겠습니다. 윤아쌤이 봤을 때 올해 서울대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무난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큰 뭐 어떤 폭발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저조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늘 사범 계열 지르는 약간 카드 맞아요.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네 올해도 좀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작년 대비 서울대는 전체적인 경쟁률은 조금 더 올랐다는 느낌이 조금 있긴 네. 해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맞아요. 아까 지금 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범 계열이죠. 여기 이제 맞아요. 밑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네. 제가 좀 해드리면 여기 이제 사회 교육을 필두로 한 여기 역사 교육과 지리 교육, 윤리 교육, 그쵸. 그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흔히 얘기하면 이 4인방 정확히 말해서 사회 교육과는 조금 높은 학과긴 한데 맞아요. 저 밑에 사명제죠. 역사, 지리, 윤리에서 어디를 어디가 쓸까, 쓸까? 그쵸. 이제 맞아요. 이게 엄청난 눈치 작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고요. 실제로도 서울대학교는 저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사범대를 썼는데 마지막 날 이제 경쟁률이 너무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리교육과가 실제로 직전 경쟁률이 1.6대 1이었다가 네,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6.6대 1로 이제 정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이거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실제로 합격자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추합권이거나 못 붙을 인원도 그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전날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합격자 정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이제 먼저 그냥 애가 모르겠다 하고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네. 다만 이제 마지막 날 경쟁률이 꼭 높다 그래서 이게 폭발을 그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정도에 대한 얘기들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보면은 치의과. 네, 서울대 치의학과가 직전 경쟁률이 1.4대 1에서 1.7대 1로 마지막 날 3시에 썼을 때 이제 14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17명밖에 지원 안 한.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수도권 대학 거의 다 합쳐가지고 가장 직전 낮은. 경쟁률에서 최종 경쟁률까지 가장 적게 오른 학과가 서울대 치의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네. 뭐 이슈가 크게 있는 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연세대학교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4학년도하고 지금 같은 패턴. 네. 지금 인문계열 학과가
폭발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이 연세대학교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은 도고동문학과. 이 도고동문학과가 이제 네. 전설을 찍어버렸습니다. 또 그쵸. 본의 아니게. 맞아요. 그래서 네. 직전 경쟁률이 0.71대 1이었는데 네, 그죠. 1대1이 안 됐던 그쵸. 상황이라서. 안 됐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네, 197명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치 보고 그냥 그쵸? 한 네. 100명이 그냥 어차피 경쟁률이 제일 낮아. 이합하고 원서를 마구마구 이제 좀 네, 쓰신 상황이긴 그쵸.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꼭 이런 학과들이 매년 한 과 정도는 꼭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어문 계열을 좀 지원하실 때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도고동문학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어문 계열 선택지가 좀 애매했을 때 동문, 대부분 동문을 그쵸. 좀 많이 네, 쓰는 네, 편이긴 해요. 맞아요. 이거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동문이라는 학과를 쓸 때는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정도.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일 것 같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참고로 이게 그 해마다 이제 진학사나 혹은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여러 가지 배치 회사들이 잡는 배치 서비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학사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긴 하니까. 그쵸. 거기서 잡는 마지막 최종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학과는 보통 폭발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배치컷이 되게 좀 높은.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배치컷보다 좀 높이 잡혔다. 그러면은 사실 펑크가 날 그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게 모든 대학에서 가장 그 학과의 배치 점수가 낮은 과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그쵸. 그런 학과들을 쓰실 때는 사실상 약간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가장 눈치 작전. 그렇죠. 그냥 고민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쵸. 연대는 가고 싶어. 근데 네, 연대는 맞아요. 가고 싶은데 어디 과를 쓰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붙고 혹은 아니면 취업을 문 닫고 갈 수 있는지 사실 네, 그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는 요 어문 계열 쓰실 때는 연세대뿐만 아니라 뭐 고려대라든지 모든 대부분 학교들 그쵸 영문이나 국문을 좀 제외하고서는 요런 이제 어문 계열 쓰실 때는 결국은 경쟁률과 눈치 작전이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피그카운님께서 추함 양상은 2, 3학년도와 유사하겠죠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2사랑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네. 2, 4년도 때도 수능이 어려웠었잖아요. 그쵸. 그쵸, 불수능이기도 했고, 불수능이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좀 핵펑크가 맞아요. 펑크보다는 핵폭발이 많았던 네, 맞아요. 연도라서 그때 추함 양상이랑 비슷하면 이제 올해 원서 쓰신 분들은 조금 네. 슬픈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 정도는 있긴 합니다. 네네. 오히려 작년 추함 양상하고 비교를 가 되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원서 썼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아주 특별하게 뭐 추합이 많이 돌 것 같다라는 느낌의 해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수능이 어려웠었던 해는 확실히 네. 추합이 조금 적게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학과라든지 또 모집 인원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 탐구 점수를 다 죽여놨잖아요. 소위 말해서 좀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적절한지 그쵸. 모르겠지만 탐구 반영 비율이 이제 또 네.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연고대식으로 점수가 좀 안 좋은데 서성한식으로 점수가 좀 좋은 친구들 맞아요. 이런 조합이 좀 많이 네, 져서 네. 추합이 그렇게 많이 돌까라는 좀 그쵸. 의문이 조금 있는 해긴 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네. 다만 그런 이거는 부분들도 좀 예. 무시무시한 예측이긴 하지만 그쵸. 아니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네. 작년만큼 막 엄청나게 돌거나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것 있기에는 같지는 조금은 없어 맞아요. 보이긴 한다 정도에 대한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우리 고려대학교. 네. 어문계열 중에서 여기도 아까 네, 이제 보면은 보여드렸지만 그쵸. 뭐 영문, 동문, 불문 중에서 여기는 이제 노노문학과의 경쟁률이 좀 제일 높게 나온 상태 정도 그쵸. 이렇게 보여지긴 네. 하고 근데 동문도 좀 많이 그 직전 경쟁률 대비 지금 많이 상승한 편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대랑 고대가 지금 도거 동문이 전반적으로 조금 직전 경쟁률 대비 많이 좀 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려대는 이제 실제로 많이 오른 과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가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심리학부가 8.86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학과가 이 고려대학교 올해 경쟁률 중에서는 제일 그 높은 맞아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왜 올라갔냐면 네. 전년도에 심리학부가 입결이 인문에서 두 번째로 낮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는 펑크의 사실도 조금 맞아요.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직전 경쟁률은 생각보다 많이 높긴 했습니다. 6대 1이었거든요. 네네. 6대 1이었다가 이제 8.86이라서 심리학과는 직전 경쟁률 대비 엄청나게 경쟁률이 올라간 학과라고 네. 보여지진 않고요. 실제로 정말 낮았다가 올라간 학과는 거기 말고 여기 있습니다. 예. 보건정책관리학부. 그쵸. 네, 그쵸. 네, 마감률에 0.82대 1이었는데 네. 3시간 동안에
10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6.76대 1로 네.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직전에 특히 고려대는 1대 0이 안 넘은 학과들은 대부분 다 폭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갈 대학 바로 학부대학 있죠. 그렇죠. 네, 고대 같은 경우 원래 학부대학이 작년에 다군에서 신설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제 올해 고대는 모든 학과를 다 가군으로 군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률이 좀 이제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학교죠. 서강대학교. 일단 눈에 들어온 학과가 엽니다. 네, 글로벌한 거. 네, 12.43대 1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경쟁률을 조금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학과들이 어디냐면 우리 인공지능학과와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학과. 네. 요거는 아까 우리 유나 쌤이 저한테 따로 우리 시작 전에 얘기해주신 네. 그 엄청난 이슈 사항이 있었어요. 네. 자, 뭐냐. 상담을 하면서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다들 취업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 특히 계약학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업이 좀 용이한 학과들 그리고 계약학과 이런 선호도가 조금 많이 높았던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학과의 인기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의 인기가 약간은 좀 그쵸. 줄어들면서 기계 쪽이 다시 좀 약간 부활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기계공학과의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걸 잘 보시면 컴퓨터를 반드시 배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컴퓨터도 배우면서 기계도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SK 하이닉스, 그쵸. 그래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과들,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공, 그렇죠? 이런 학과들이 있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취업과 연계된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서강대에서 저희가 살펴볼 학과가 하나 있죠. 바로 사이언스 기반 자유, 그렇죠? 네, 그쵸. 작년에 나군이었었어요. 네. 나군인데 자 올해 이제 다군으로 가면서 그쵸? 삼형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7.10대로 최고의 높은 경쟁률을 지금 네. 전년 대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상 요 세 개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냥 세 개 중에 어디 있을까를 주사위 굴려서 던지는 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순서의 학과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이제 사이언스 기반이 가장 적게 쓴 해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군에서 사실 쓸만한 학교들이 상위권 네.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쓸 학과와 학교가 서강대, 성대, 그렇죠. 그렇죠. 올해 나군의 원서가 좀 어려웠어요. 서성한의 원서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서강대는 이제 탐구 점수를 별로 보지 않는 네. 국수가 우수한 친구들 그쵸. 진표점 대학. 한양대는 탐구를 아주 잘하는 그쵸, 애들이 원서 쓰기 맞습니다. 좋은 대학. 네. 성균관대 나군이 원서 쓰기가 올해 가장 안 좋은 그쵸, 맞습니다. 해였거든요. 네. 100분위 반영이라서.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것 때문에 서강대 나군은 올해 약간 폭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었던 현상이 먼저 있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근데 다만 이제 배치 점수가 좀 많이 끝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우리 서강대를 살펴봤으니까 성대로 좀 넘어로 가볼게요. 네. 우리 성균관대 경쟁률 중에서 좀 특이점이 있던 학과, 눈에 들어온 학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얘입니다. 네. 전설의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가 올해는 이제 그쵸. 폭주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대를 가고 싶다. 근데 이제 턱걸이로 가고 싶다, 문 닫고 가고 싶다 이러면 사실 쓰는 게 한문교육 아니면 컴퓨터 교육. 그렇죠. 근데 네. 아마 이게 생기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문교육보다는 컴퓨터 교육을 못 쓰신 게 아닐까 싶어요. 생기부에서 네. 뭔가 컴퓨터 맞아요. 얘기도 없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거 더하기 실제로 그래서 한문교육과는 0.8대 1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그랬다가 이제 11.33으로 해서 네네. 경쟁률이 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항상 좀 유의해서 볼 게 뭐냐면은 그 학교의 마지막 좀 걸려있는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럼. 그 쓰는 학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 제일 낮은 과라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것처럼. 말하는 입결이 좀 제일 낮은 학과들은 대부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전년도에 또 더군다나 입결이 뭐 폭발했다. 그러면 또 안 쓸 확률도 있긴 하죠. 그쵸. 그렇지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내가 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과 이러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그 학교의 배치 점수가 제일 마지막 날 낮게 잡힌 거 그쵸, 보통 맞아요. 폭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서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다군에서 네.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네, 한번 배터리 볼까요? 학과라고. 네, 아주 경쟁률이 폭발했습니다. 네, 46.717이라고 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소위 말해서 네,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 자,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왜 경쟁률이 높냐?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군이기도 한데요. 특히 또 삼성, 그렇죠? 네. 취업 연계학과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직전 경쟁률 대비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어요. 네, 네. 여기가 원래는 직전 경쟁률이 15.25에서 46.17로 올라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일 좋은 과가 제일 높으니까 던져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군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대 같은 경우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성대보다는 사실상 한양대의 얘기를 드릴 게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해요. 네, 네, 맞아요. 한양대 올해 또 큰 변화가 있었었죠. 네, 그래서 한양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기 있는 학과들이 군의동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군의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경쟁률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는 나군에 이제 이동을 좀 하면서 그쵸. 전체적인 리뷰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학과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과들의 경쟁률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신소재 같은 경우가 1.4대 1 정도 감소, 미래자동차공학과가 1.47대 1 정도 감소, 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2.98대 1 정도로 감소했던 네, 네. 이제 그런 사실 정도가 조금 있다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 정도가 있었던 군이 이제 우리 한양대 나군이었던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공학과 관련돼서 이제 그 직전 경쟁률이 1.07 오전에 그랬다가 이게 9.86대 1로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열시만 나온 소위 말해서 그 맹점이 여기서 좀 드러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 한양대 같은 경우도 실제 나군에서 이 에너지공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낮았어요. 기본적으로 네. 얘하고 제일 낮았던 게 이제 관광학부 문과에 얘도 1.07대 1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얘 관광학부도 경쟁률이 이제 8.21대 1로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의할 점 이렇게 전년도 입결 보실 때 군의동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입결 참고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지금 질문 올라온 것처럼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 한번 봐달라고 직전이랑 최종이랑 엄청 차이가 컸는데 사실상 유기나노공학과는 요즘에는 한양대의 거기에서, 공대 그쵸. 중에서는 중상위권 학과로 평가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경쟁률이 0.79대 1로 가장 낮았던 학과긴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경쟁률이 좀 폭발 아닌 폭발을 좀 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연고대를 포기하고 내려온 친구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소위 네, 말해서.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붙어야 될 원서들을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기나노 공학과의 펑크와 폭발은 아마 최초합은 정상적으로 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추합이 과연 몇 명 도느냐라고 한다면 이 유기나노 공학과를 버리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나군에는 한양대학교의 높은 학과 네, 그렇죠. 혹은 성균관대를 선택하는 친구들, 호불호의 맞아요. 싸움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유기나노 공학이 화공 쪽 관련된 그쵸. 학과라서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학과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건축공, 도시공 버리고 유기나노 공을 지르셨다고. 아,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한양대를 쓰고 싶으신데 이제 여기 이제 밑에 학과보다는 조금 역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올려서 쓰신 것 같아,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과는 보통 이제 최초합보다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쯤 성적에서 분포되어 있냐. 그래서 요거는 전공 상황을 좀 끝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항상 보실 때 이게 사실상 경쟁률이 제일 높다라고 해서 아까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학과가 모두 다 폭발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고려대학교 아마였던 것 같아요. 그쵸. 고려대학교 제 기억에 중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펑크는 거기서 엄청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우리 허수들이 허수들이라고 있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네. 그 허수 지원자 생각보다 낮은 친구들도 정시 지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허수의 개념이 어디 성적이 애들이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펑크 맞아요. 여부는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긴 해요, 사실상.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범계열 보면은 영어교육과
아, 네, 맞아요. 네, 영어 교육과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또 뻔했네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영어 교육과가 이제 전년도가 3.45대 1이었어요. 네,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년도 입결이 좀 생각보다 낮다 이러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네. 이런 경쟁률이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어 교육과의 직전 경쟁률은 0.25대 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4분의 1밖에 지원 안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들 쓰신 거죠. 그렇죠. 3명 네. 지원했다가 123명이 오전 10시부터 이제 저녁 그쵸. 6시까지 네. 고민을 하시다가 네. 그래 제일 낮으니까 그래 인생 뭐 아니면 도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전 경쟁이 낮으면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 10시에 지금 마감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심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간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전략이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중앙대. 중앙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보시면은 지능형 반도체공학과가 또 신설이 됐죠. 네, 그래서 엄청난 네. 또 경쟁률을 좀 보여준 학과가 이 나군에 있는 네. 바로 이 지능형 반도체 공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거를 네. 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학과를? 일단은 뭐 신설되니까 신설되고 어쨌든 여기 사실 요새 반도체 이런 쪽은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좀 그게 있었고 제가 좀 놀랬던 건 이 중앙대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를 나군에 쓰고 가군에 연고대를 쓰는 네를, 친구들이 그쵸.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1등부터 거의 한 60등 정도까지는 거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마지막에 좀 이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학과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군에 보통 저희가 쓰는 학과 정해져 있죠. 네. 이제 인문계열은 경영, 네.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창의 ICT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 전년 대비 좀 경쟁률들은 좀 떨어진 편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의 다군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어차피 원서 쓸 거라면 그쵸. 네, 그냥 올렸습니다. 약간 이런 전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원서를 선택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다군에 붙일 생각으로 원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가나군에 소신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군 쓰실 때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려요. 워낙 이제 충원이 많이 돌잖아요. 다군에. 맞아요. 근데 많이 도는데 보면은 실제 그 지원자들 점수 보면은 동점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원률은 많이 도는데 나한테까지 사실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전 다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저 창의 ICT, 네, 전자전기 있는 학과예요. 그쵸. 네, 저거 학과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년 소프트가 원래는 커트라인이 좀 높고 높았죠. 그쵸. 창의 ICT가 좀 낮아서 이 소프트가 펑크가 좀 자주 났던 이제 입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가 조금 뒤집혀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창의 네. ICT가 조금 더 높았었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끝났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점수의 간극이 한 3점쯤 돼서 그 친구들이 창의 ICT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디에 원서를 조금 더 많이 썼느냐 소위 말해서 비전을 보고 창의 IT ICT 를 썼냐 썼는지, 그쵸. 점수와 합격을 위해 소프트로 좀 내렸는지 요 차이에 따라서 이 추합 양상의 끄트머리 아마 마지막 날 전화 받는 변수는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창의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는 13.59대 1이었었고, 그쵸.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5.08대 1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다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메로니님이 다군에서 안정 적정을 잡고 가나를 소신 지원하라는 말들이 유독 많습니다라기보다는 저게 이제 기회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이제 저렇게 하게 됐을 때 그 내가 생각한 학교 라인보다 보통 한 급까지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저 중앙대학교 창의 ICT를 쓸 수 있는 점수라면 가나군에 있는 중앙대학교 무슨 공대를 쓰더라도 대부분 다 합격권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원서인데 그거를 약간 포기하고 가나군은 소위 말해서 요거보다 급간 하나 더 올린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를 시원하게 쓰고 싶다. 이런 성격의 분들이 원서를 쓰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반수를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서를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원서를 진짜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대 말씀드릴 거 우리 나군 잠깐만 하나만 얘기 더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자, 나군에서 네, 우리 중국어 문학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중문과 일문 요게 이제 중앙대학교 나군의 원서를 잡으면서 가군의 한양대학교 어문이나 혹은 성대를 한 장 써보고 싶은 친구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두 개 중에서 매년 심리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어 중문 쪽에 결국은 심리적으로 폭발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직전 경쟁률이 1월문이 2.7대 1, 중문이 1.36대 1이라서 중문이 경쟁률이 더 낮으니까 낮았어요.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안 되는 걸 알지만 알면서 쓰는. 눈에 들어오면 저게 딱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최종 경쟁률은 1월 문학이 5.6, 그 다음에 중국어 문학이 7.36으로 이제 폭주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꾸로 작년에는 1월 문학이 좀 펑크였어요. 맞아요. 좀 심각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정도가 있었다. 다만 이거 중국어 문학이 펑크냐 폭발이냐라는 건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알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입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합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경희대부터 네.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아마 이걸 제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군에 있는 예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친구예요. 글로벌 스피드 관광,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은 같이 항상 고민하는 데가 바로 보면은 네, 이 삼형제죠. 그렇죠. 이 조프디 네. 관광, 네. 글로벌 호스피탈 관광 이렇게 해서 네. 삼형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참고로 저 글로벌 호스피탈 관광이 9대 1인데 저거 보면서 우와 진짜 높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저게 왜냐면 직전 경쟁률이 경쟁률, 1.2였다가 맞아요. 네. 9대 1이 된 건데 참고로 이게 작년 대비로 따지면 2.2대 1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작년은 11.2대 1이었다가 이게 9대 1로 줄은 거라서 오히려 줄어드는 학과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세 개는 사실 경쟁률이 어디를 좀 더 몰려가느냐에 식기 싸움 예, 좀 가깝긴 하고 특히 예, 조리앤푸드와 조리앤푸드 디자인학과와 네. 이 글로벌 호스피티 관광의 선택에서의 항상 싸움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으로 원서를 소위 말해서 상향지원 하신 친구들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정도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경희대 지원하실 때 경희대 꼭 가고 싶다, 인문 꼭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주력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메로니님이 직전 경쟁률의 마법이 대학마다 다 있다는데 네, 다 있습니다. 네, 모든 맞아요. 대학에는 다 이런 학교들이 다 있어 보이고 우리 미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 완화로 많이 몰릴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경쟁률은 안 높았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희대 국제 점수에서 꽤 괜찮게 나오면 중앙대를 네, 도전할 그쵸. 수 있게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영어를 잘 본 친구들은 경희대, 영어를 못 본 친구는 중앙대. 맞아요. 이제 이런 선택지에서 올해는 영어를 못 보면 중앙대, 경희대를 둘 다 쓸 수 있어서 그쵸. 제 생각에는 나눠진 개념이 조금 있어 보이긴 그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은 경희대도 중대도 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다만 이제 과탐 두 개를 선택한 친구들은 경희대식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과탐 두 개를 다 한 친구가 더 적어서 그런 의미 때문에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높진 않았다 정도의 이슈는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네. 무한 가능성 맘님 7호 요 네. 아이디 가지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희대 이과 지원한 친구들 윗라인으로 빠져서 추억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과탐 가산점이 큰 학교에서 이제 상위 대학 자연계로 같은 전수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경희대는 과탐을 하나 해도 가산점을 크게 주는 학교이긴 네. 해서 네, 그런 부분에 근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밑에 원서냐 위에 원서냐에서 건국대를 사탐 두 개 한 친구들 이과 중에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건국대를 좀 더 많이 쓴 맞아요. 부분이기도 하고 과탐 하나 했더라도 그 위에 대학에서는 가산점을 대부분 다 받긴 합니다. 같이. 맞아요. 그래서 추합 양상은 그래도 점수가 꽤 되는 학과들은 맞아요. 적당히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또 눈치 작전이 하나 있었던 게 우리 국제 캠퍼스에 있는 가장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특히 수시에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학교 바로 얘입니다. 유전생명. 네, 얘도 경쟁률이 지나치게 좀 높아진 그쵸.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슈들이 조금 있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한국 외대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또 외대를 가기 위해서 또 써야 되는 과들이 그렇죠. 근데 외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대부분의 학과들은 이런 과들이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베트남어가 13.6대 1, 페르시아, 이라나가 12대 1, 그리고 뭐 9대 1 이렇게 나오는 건 이미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프랑스어 교육 11대 1, 중국어 교육 11대 1, 그 다음에 나군에서도 또 있어요. 여기 이게 정점이거든요. 네덜란드 학과. 맞아요. 그래서 올해 한국 외대의 네덜란드과가 가장 경쟁률이 좀 지나치게 높았던 학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마지막 날 네덜란드 학과가 배치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한국 외대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여기다가 칸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 외대는 올해 원서 쓰기가 좀 까다로운 학교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학교라고 보여지는 건 외대가 사실상 그 변환 표준 점수 발표할 때 탐구를 못 봐도 원서 쓸 수 있게 처음으로 바꾸는. 그럼 외대가 참고로 이렇게 발표한 건 처음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 탐구 망친 문과 이과생은 전부 다 외대를 쓴다. 라는 개념이 좀 더 되게 세 보이고 그런 이슈가 좀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4 언어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늘려놨는데 여기 5명, 5명, 6명, 5명 해놓고 여기 이제 24명 이렇게 배치해서 통합대학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요런 이제 독일어, 노어, 스페인어 학과 같은 경우는 또 다 나군에 있고 중동 계열 그쵸? 다 가군에 있어요. 다 가군에 있어요. 그래서 또 가군과 나군의 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쵸? 외대를 쓸 때는 또 요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보시면은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대의 경쟁률이 좀 지나치게 높았던 상황이라서 근데 이거는 경쟁률이 진짜 높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학교긴 하거든요. 그쵸, 냉정하게 맞아요.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뭐 좋은 얘기를 다 드리고 싶긴 하지만 경쟁률이 조금 높고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맞습니다. 특히 가군 외대를 붙을 수 있는 점수대 친구들이 나군에 따로 붙을 수 있는 대학은 외대 안에서밖에 없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시립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시립대는 올해는 이제 과탐 2개를 해야 가산점을 받는 학교지 과탐 하나를 해서 받는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 정도는 조금 있었다 정도.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경쟁률이 높네 남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원서를 쓰는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신 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서를 써야 되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원서를 쓰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 경쟁률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서 여기가 높았네요, 낮았네요 이런 얘기만 드리지 않고 최대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컨설턴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심리적으로 또 경쟁률 어떻게 읽고 학교에서 10시에 발표하는지 또 3시에 마지막 경쟁률 발표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경쟁률에 작용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학교인 숭실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인 숭실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또 계약학과가 있죠. 그렇죠. 정보보호학과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때도 보통 이제 1점 후반대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학교고요. LG U+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고,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사실 경쟁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전년은 9대 1이었었는데 올해는 8.75대 1로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숭실대는 가군을 빼고 올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조금은 줄어든 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정보보호학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계약학과인데 뭐 계약학과 치고는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로 경쟁률이 높은 건 여기 눈에 들어오는 사회복지학부가 정점을 찍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정보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4명 정도 있었어요. 원래 8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4명이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죠. 사실상 아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저게 제일 낮은 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숭실대 가고 싶어. 어디 써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는 뭐 직전 경쟁률이 한 6.2대 1 정도였는데 13.67이니까 원래도 다군에서는 경쟁률이 꽤 높았던 학과. 그리고 참고로 저 사회복지학부뿐만 아니라 수학과. 네, 네. 수학과도 경쟁률이 애초에 다군 시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쟁률이 이미 높으니까 마지막에 애들이 저기를 안 쓸 거다라고 상상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은 생각보다 잘 발생되진 맞지 않는다.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또. 정비례해서 다 같이 늘어난다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 높은 학과가 원서를 안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인 네, 것 같고 네. 낮은 학과는 폭주하는 경향성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군에 대한 이슈가 잠깐 정도 있었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군은 참고로 학과가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얘도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항상 저 도거동. 나군 네, 두 개가 고민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직전 경쟁률은 이런 거예요. 생각지도 않지만 이런 거죠. 그 영어 영문학과와 도고 동문학과는 이런 건데 직전 경쟁률이 영어 영문학과가 더 낮았어요. 2.95, 네. 도고 동문이 4.0. 그럼 이제 더 낮은 데에 원서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쵸. 했는데 여기는 사실상 이제 역심리인 그쵸, 거죠. 맞아요. 그냥 도고 동문학과의 점수가 좀 더 올라간 거. 근데 이거는 사실상 두 학과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는 학과라서 그쵸,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도고 동문을 써야 되는 형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인원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긴 그쵸. 하죠. 보통 이제 어문 계열들 인원수가 거의 좀 비슷하게 선발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영문은 항상 대부분 인원수가 조금 더 많다. 이런 부분들도 경쟁률에 저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다군의 우리 상우님이 또 도고동문이라고. 아. 그렇죠. 이게 그 몇 개 학과들이 좀 있어요. 문과에서 자주 보이는 학과들인데 보통 이슈가 생기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도고동문학과. 네. 그리고 영어 들어간 학과들이에요. 영어 영문, 네. 영어 교육. 교육, 네, 맞아요. 이거 이 두 예. 학과가 항상 모든 대학에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4번 계열도 이슈가 네. 좀 있죠. 뭐 보면 사고가 나도 얘네고요. 네. 그다음에 사고 모든 그러니까 폭주하는 사고가 됐던 펑크하는 다 사고도 났던, 맞아요. 다 영어과 쪽에서 많이 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가구는 생각보다 지원자는 조금은 줄어든 상태이긴 해요. 네.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정도 특별할 경쟁률로 보이는 이슈가 크게 많이 보이진 있진 않는 않네. 형태. 아마 직전 경쟁률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얘입니다. 평생교육학과 직전 경쟁률이 1.57대 1에서 7.71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평생교육학과 딱 들어보시면 이제 자꾸 말씀드린 건데 아, 네. 감이 좀 오시죠? 네, 네. 이렇게 경쟁률이 그쵸. 폭주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네. 계획이 없으면 원서가 조금 꼬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시면 되게 중요한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수시 6장 카드 쓰는 거랑 정시 3장 카드 쓰는 거랑 항상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항상 안전카드는 무조건 하나는 잡고 가시라고.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안전카드를 쓰면서 나머지 카드들을 뭐 소신상향으로 쓰는 건 괜찮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카드를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시랑 정시랑 이제 결국에는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수시는 사실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죠? 그쵸. 그래서 학생부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로가 좀 정해지고 이렇게 학생들 지원하는 반면 아무래도 정시는 이제 점수대에 맞춰서 지원하는데 학교마다 지금 반영률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결과가 또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시랑 정시랑 굉장히 좀 다른 패턴이다. 그래서 수시는 사실상 그쵸. 그 본인 생기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계획된 대로 원서를 좀 쓰는 편이라면 정시는 마지막에 원서가 다 바뀌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지원할 때 이제 학교 선택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점수대로 어쨌든 움직이고 또 심리적인 부분들 또 눈치 작전도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수시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피 K님께서 한양대 생기부 관영이 합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건 정확하게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만 반영한 겁니다. 내신 등급 네.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열에 지원했었을 때 내가 자연계열이면은 자연계열 관련된 그 이제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수했던 미적분이나 과목들, 뭐 그쵸. 기하 선택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과학 탐구 원 과목 2개, 투 과목 1개,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맞아요. 과목에 어떤 과목인지는 안 받고 과목 자체가 과학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이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할 때의 그 제한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예, 오늘 이제 라이브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유나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